우리가 JTBC 그럼 중앙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홍정도 부회장이 사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뭔지 지금 우리가 중앙일보하고 JTBC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잖아요. 앞날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경영권은 뭐 좀 파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JTBC를 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지금 좀 주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워크아웃 자구안을 내게 되는데 거기 안에 경영권 매각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채권단에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매각을 조금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그러니까 JTBC만 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신청을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채권단이랑 좀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일단은 조금 구조 조정을 해볼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뭐 벌면서 뭔가 좀 재무 구조도 좀 개선하고 해볼게 하는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을 JTBC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JTBC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내려놓더라도 조금 계속 가져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JTBC가 제일 안 좋다는 거죠, 사실은. 네, JTBC 상황이 제일 안 좋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 JTBC가 건데. 지금 예. 짐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까 이제 남설 선배도 백상예술대상 그 시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정도 부회장이 그 지난 5월에도 또 시상자로 나서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이 콘텐츠 업계 약간 선도자라는 그런 자의식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건 놀랄 일도 아니고 이제 상식이 된 것 같다. 뭐 K 콘텐츠 매출이 무려 150조 원이라고 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캐대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엄청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K 콘텐츠가 너무 상한가인 것 같고 한국 관련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허남설 기자는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그 JTBC를 지금 뭐 어떻게 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그룹을 뭐 중앙일보는 살릴 거야, JTBC 죽일 거야, 지금 JTBC 살리고 중앙일보 죽일 거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일단 JTBC 가장 지금 초점인 JTBC를 상황을 보면요, 이게 재승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편은 주기적으로 뭔가 재승인 심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재승인 지금 해주면 특혜라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재승인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재승인 과정에 재무, 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JTBC의 어떤 자금난, 경영난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뜻을 이제 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승인 되느냐 마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의 비율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뭐 프로그램의 비율을 이제 가장해서 뭐 정치 성향 문제 받는 거 아니냐,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JTBC는 지금 자금난이 너무 명확한 상황이고 이게 그 방송사로서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여다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요새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홍정도 회장한테 기자가 다가가서 질문도 했던데 사제 출연하실 겁니까? 예, 이제 홍정도 부회장이 이제 사제 출연을 해서 회사를 구출할 것이냐, 약간 이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JTBC 종편을 설립할 때는 홍석현 회장이 사제를 출연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당시에 정권의 호의를 등에 업고 그 방송을 설립할 때는 사제를 출연했는데 이제 뭔가 투자를 좀 잘못해서 이제 거꾸로 질 때는 이 과연 사제를 출연해서 살릴 것이냐? 예전에 누릴 건 누렸는데 과연 책임도 끝까지 사제를 출연해서 질 것이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까지 그 점에서는 들어온 그 이력들을 아버지의 보면. 역할을 그대로 따라 할 것인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도 지금 약간 초미의 관심사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사제 출연 관련해서 이게 좀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작년 나온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보도인데 그 홍석현 회장이 이제 누나한테 즉 홍라이 그 리우미술관 명예관장한테 360억 원을 빌렸대요. 360억 원 빌리고 또 뭐 홍정도 부회장도 뭐 돈 이렇게 빌려서 이 일가가 뭐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이미 융통을 좀 했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왜 작년 시점에 그렇게 급하게 융통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 뭐 이 지금 JTBC에서 시작된 자금난 때문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융통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아,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고모부한테 빌리면 되잖아요. 막. 집을 담보로, 집을 부동산을 담보로. 예. 그 저도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는 팔고 JTBC는 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방송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중앙일보는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중앙일보는 흑자라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뭐 그냥 똔똔 수준이라는데 여하튼 채산성이 아직 나쁘지 않고 신문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건설사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 그 제약회사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팔릴 것 같고 중앙일보 기자들도 그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각오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팔리면 그 중앙일보 기자로서 자존심, 신문이 지켜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 JTBC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리지가 않아서 못 판다. 아, 그것도 아,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기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게 뭐 이제 채권단들이 뭐 워크아웃 하면서 뭐 줄여라 하면은 그 핑계 대고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럼 보도부 기능은 굉장히 평형화되겠죠. 그러나 PD들은 어차피 외주로 해가지고 직원들 거의 없잖아. 외주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프로들 양산해 가면서 숨구멍을 열어놓으려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뭐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그냥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좀 씁쓸합니다. 그 최근 그 박문신 SBS 사장이 어떤 시상식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 사태를 계기로 이건 뭐 당연히 JTBC겠죠. 생존이라는 말의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이 종이 신문을 읽거나 본방 사수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넷플릭스로, 뉴스는 유튜브로 소비하는 시대죠.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미디어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요? 미디어의 그 미디어 권력의 주도권이 뭐 유튜브나 이렇게 넘어갔다. 뭐 콘텐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새삼 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이제 뭔가 익숙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기자로서는 언론 부문에서는 좀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레거시 언론은 이게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냐 안 보냐 이 문제도 있는데 일단 신뢰의 위기가 좀 왔다. 이게.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레거시 언론의 생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2017년, 18년 이때 이미 정치부를 출입할 때부터 그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의 말이나 그 발언들을 우리가 이제 따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도를 할 때는 다행히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산하는 기사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데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정치인의 풀 워딩이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그걸 보면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요새 아마 경향TV나 경향신문의 관계도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터뷰로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유튜브랑 인터뷰를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서 모든 얘기를 자르지 않고 뭔가 신문에 우리가 보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말들을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 자르고 재단해서 좀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채널을 파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 신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뢰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 뭐 아무래도 요새는 진짜 뭐 예컨대 뭐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풀 워딩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좀
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압축적으로 뭐 신문이란 매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잘 전해주고 뭐 예컨대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것들도 압축적으로 잘 전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요새 그런 대체제도 엄청 많거든요. 예컨대 뭐 슬로우 뉴스, 슬로우 레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문장으로 되게 한 문장씩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매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유통 권력 뭐 이런 거 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의 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겠다. 뭐 이런 답을 못 찾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영역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뭐 그런 풀 워딩을 전해준다든지 인터뷰를 제대로 뭔가 깔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면은 우리 영역은 뭐가 있지? 뭐 예컨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뭐 그런 거는 있잖아요. 뭐 방송사나 뭐 신문사나 다 뭔가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훈련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어떤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일반 뭐 유튜버 분들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뭐 탐사 보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좀 정립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신뢰 자산을 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 JTBC 뉴스 보면서 놀란 게 댓글 보니까 망해도 싸다야 다. 그다음에 그 뭐냐면 다음은 어디냐 이거였어요. 이게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크구나 이런 얘기였는데 그 유경선 기자가 느끼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미디어의 위기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거 좀 고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방금 국장 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음은 뭐 어딜까 망해도 싸다가 사실 많아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과연 사실은 제가 이게 최근에 만난 네. 그 중앙 그 그룹의 뭐 선배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좋은 글이 하나도 없냐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댓글이라는 게 물론 안 볼 수도 없지만 우리라고 안- 다르겠어요? 예, 안 볼 수는 똑같습니다. 없지만 뭐 예. 그러니까 요즘 그냥 세태 자체가 워낙 그냥 팍팍한 것 같아요. 어디 망하면 그냥 다들 비웃을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언론 불신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그게? 때 그냥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나 뭐 그냥 선호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냥 야 저기 불났대 이러면서 불구경 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너무 그냥 구성원들이 그런 거를 좀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질문이. 그러니까 뭐 체질 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럴수록 오히려 그냥 제자리 지키면서 본분에 충실하는 게 정도 아닌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문화영토다 아까 뭐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JTBC가 가졌던 언론의 기능을 보면 보도 영토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확인의 영토, 뭐 팩트 체크 기능 영토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토가 줄어드는 거는 진짜 우리 전 사회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일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르겠어요. 방법은 딱히 생각나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이럴 때 너무 막 뭐 어디 진짜 구경하듯이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본분을 지키되 필요할 때는 우리도 뭔가 연대하는 이런 목소리도 또 낼 때는 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중앙그룹은 정말 몇 안 되는 먼저 해보는 조직이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 뭐 우리 회사도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경영진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주가 있는 회사냐 이제 없는 회사냐에 있어서 우리는 물론 언론사로서 압도적인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주가 우리 사주라서 우리는 저희 되게 이제 독립성이 좀 있고 눈치 보지 않고 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 약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눈치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도 우리 부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눈치냐 이제 그래서 뭐 다른 뭐- 눈치냐의 차이일 텐데 하여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주가 있고 막대한 어떤 재력이 빵빵하게 있었고 일관되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전략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어쨌든 이제 경향신문은 좀 가질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부러움도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뭐 이제 우리는 시도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들을 중앙일보가 실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국제도서전도 그러니까 올해 중앙일보가 언론사 중에 부스가 최초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스 분이. 참여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좀 TMI지만 우리도 되게 작년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스가 너무 비싼 거예요.
부스가 너무 비싸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못했는데 올해 중앙일보가 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먼저 뭔가를 해보려는 조직이 우리 전체 그 콘텐츠 업계 또 보도 업계 언론 업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먼저 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부스가 약간 그래서 무색한 지경이네요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남설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론사 경영인들이 뭐 괜히 뭐 먼저 하겠다고 뭘 선도해 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적금 면치 못한다 이러고 있을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주간경향 오고 나서 저희 그 창강이전모에 그런 기획을 했었어요. 그 레거시 미디어의 필요에 대해서 하면서 제목이 재래식을 거부한다 이런 거였고 기자들 뭐 설문도 따고 이제 제 개인 사심이 많이 들어간 기획이었는데 사실은 좀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독자들 반응. 근데 독자들 반응이 상당히 싸늘합니다. 이제 허남설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신뢰가 너무 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재래식 언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멸칭 뭐 본인은 그 멸칭 싫어하시는 그분이 그런 멸칭을 또 만드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도 슬프지만 분명히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아까 말한 신뢰 검증 기능이라든가 우리 함부로 보도는 안 하잖아. 그 몇 번, 두 번, 세 번 하고 잘못하면 또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자. 그 유경선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레거시 미디어가 가진 게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도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중앙일보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어떻게 언론이 살아가고 생존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바뀌어도 언론이 제공하는 컨텐츠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독자와 시청자는 이제 뉴스 내용뿐 아니라 그 뉴스를 만드는 기업의 도덕성까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주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하는 미디어에게 과연 생존과 부활의 기회가 주어질지 국민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매섭습니다. 자,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래요? 근데 지금 방금 하시는 말씀 되게 홍정도 부회장 같았던 거 알아요? 지금 백상예술대상 시상대에 되게 서시는가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마무리 멘트 항상 어색해가지고 제가 사실 남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지금 허남설 기자가 자꾸 저를 야지를 놓는데 부장과 부원이었습니다. 바른말 그리고 고운말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야지 아니요. 사석에서는 유튜브지만 네. 야지가 뭡니까 야지가. 사석에서는 상당히 더 많이 그 좀 저한테 많이 그러는데 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한 줄 논평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좀 삼행시를 삼행시를 준비를 준비했어요? 해봤습니다. 예. 부를까요? 예. 홍보할 히트작은 많았지만 정, 정산할 빚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오. 도. 도약이었을까요? 도박이었을까요? 야. 도약과 도박. 유경선 기자하고 라임 좋다.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 아유. 잘못하면 힘든 거야 지금. 이 용으로도 한번 해주세요. 허남석 기자 잘못하면은 못 되는 거야. 빨리 해봐요. 뭐. 한 줄 논평. 한 줄 논평. 예. 저는 좀 약간 콘텐츠에서 좀 영감을 얻어 준비했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좀 영감을 얻었습니다. 벌써 범상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표정도 한때 홍상수 영화 나오는 인물처럼 해봐요. 그렇게 찌질하게 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때 JTBC의 도전과 그 실험에 박수를 보낼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모델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저도 부러웠어요. 네. 그 잘 나온 드라마를 보면서.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워크아웃 소식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위기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그 과거의 그 실수들을 되짚어 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박수를 보낼 때도 있었고 그 박수가 어떻게 보면 JTBC의 독이 된 것도 맞아요. 근데 다만 시대가 많이 변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넷플릭스가 우월적인 지배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그 콘텐츠의 소비 패턴이 변했다든지 이런 극장은 웹툰들, 어려워지고.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JTBC의 그 도전 정신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물론 경영난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빌드업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참 재밌는 영화였는데 저 결과물에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럼